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022년 9월 30일입니다. 점점 날씨는 추워지고요. 이제 입시생들은 마음이 굉장히 조급해질 거예요. 열심히 해온 애들은 열심히 해온 애들대로 조급할 거고요. 안 한 애들은 안 해온 애들대로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간판에서 깜깜이 수업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자녀 공부를 시키는 부모 입장에서는요, 한번 이렇게 면밀하게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의 교육 방법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꺼내나 그러면요, 아이가 자라서 고등학생이 돼가지고요, 이제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이런 걸 수능 과목으로 정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그냥 이대로 이렇게 쭉 새로 이렇게 바뀐 교육 정책으로 했을 때 과목 중에서 진짜 어려워서 해결이 안 되는 과목의 문제 유형이 있어요.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분들 기동량으로 얻은 이야기 중에는 거의 다 수학의 미적, 수학, 영어의 문장 순서 맞추기 이 정도 나올 거예요. 자, 수학의 미적이나 영어의 문장 순서 맞추는 거는 공부하면은요 1등급 받는데 지장 없고요. 그리고 수학도 해결이 됩니다. 그렇지만 거의 영원히 해결이 안 됐던 아이들은 영원히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국어의 비문학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다 수능 세대일 거고요. 그 부모님 세대에는 이 비문학이란 이 명칭 자체도 없었어요. 그냥 독해 이랬죠. 자, 아이들이요, 부모 세대 때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험을 봐왔습니다. 계속 시험지를 받아보고 우는 애들도 있을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 만점을 받아서 환희에 넘치는 그 순간도 있었을 거예요. 부모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첫 시험 보고 틀렸을 때는 한 문제 틀리면 한 문제가 틀려서 아쉬웠을 거고요. 100점이 나왔을 때는 다른 아이들도 100점이 나왔다는 데서 속으로 굉장히 섭섭해했던 기분도 있을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선생님이 따라서 손바닥을 때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1학년 때부터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안 틀리려고 노력을 해왔고 성적표를 받아보는 부모 입장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깜짝 놀랄 겁니다. 너무 잘해서 놀라고요. 우리 아이 성적이 이래서 놀랐어. 이거 안 되겠다. 대책을 세우자. 그래서 과외를 하든 뭘 하든 부모님 손에 안 닿으면 공부를 시켰습니다. 2학년에 와도 마찬가지고요. 일단은 부모님 세대 아이들은 시험을 봐왔기 때문에 같은 반 친구들에 비해서 시험을 못 보면 창피하고 수치감도 느끼고 열등감도 느꼈습니다. 어쨌거나 다음 시험을 준비를 못했어도요, 시험을 잘 보려고 한 문제 한 문제 꼼꼼히 읽고 어떻게 하든 맞추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6년을 지나옵니다. 그리고 중학교 가서도 또 그렇고요. 고등학교 가서도 또 그렇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쭉 돼 있죠. 그래서 초등 6년, 중고등학교 6년에서 12년 동안 공부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대학을 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 세대는 그렇게 끝났고요. 이제 내 아이를 키우는 때가 됐어요. 자, 부모님 생각에는요, 자, 초등학교 어느 날 3학년까지는 시험을 보지 마라. 1학년 때부터 마음이 편했을 거예요. 아이들도 편하고요. 열린 교육 받아서 도태기 같은 교실 안에서
그냥 즐겁고 산만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또 어느 순간이 되니까 6학년까지 뭐 형성평가인가 뭐 학력평가인가 그런 시험조차 보지 말라 그랬어요. 선생님도 편하고 아이들도 편하고요. 그게 어느 순간에 중1까지 또 시험 보지 마라. 모두가 행복한 시절을 보냅니다. 그렇지만은요, 현재 상황에서 좋은 대학, 명문대라고 하는 뭐 요즘 의대를 가고 뭐 치대를 가고 하는 아이들 공부했던 과정을 보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부모가 철저하게 관리해서 올라온 애들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모든 애들은, 다른 모든 아이들은요, 행복한 시절을 12년 공부 기간 중에서 7년을 날려보내요. 그래서 감수성이 예민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점수에 대한 열등감도 없고요. 어떻게 보면 아주 행복한 시절을 보내는지 모르지만요. 톡 깨놓고요. 대학교 시험을 봐야 되는데요. 어떤 아이는 12년 동안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와. 또 어떤 그룹은 7년을 행복하게 살고 나머지 5년 동안 공부해서 붙어. 두 팀이. 이러면요. 5년만 공부해가지고 대학 입시를 시험을 치러라 하는 부모는 아마 데모를 하든지 뭐 고층탑에 올라가든지 난리가 날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불공평한 게 어디 있겠느냐. 그렇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5년 공부하고 12년 공부하고 이걸 자율에 맡겼는데 그 순간 너무 행복감에 도취돼서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생각을 못합니다. 사람은요. 그렇다고 공부를 안 시키는 건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자, 1학년 보내고 뭐 행복했지만 이제 좀 시켜볼까 하다가 또 흐지부지 되고 또 에이 1년 시험도 안 보는데 이러다 보면 그냥 6년 그냥 날아가요. 6년이 그냥 날아갑니다. 이게요. 이제 깜깜이 수업을 7년을 한다는 거예요. 6년까지 했다 그래도 좋다 이거예요. 이제 중학교 가서 이제 시켜봐야 될 텐데, 자, 내가 이렇게 공부를 이제 내 아이를 이제 중학교 가서는 좀 시켜보자 했을 때는 지금 중학교 1학년 애들이 공부를 새로 시작하는 애들이 갈 만한 학원조차 없는 게 현실이에요. 어떤 뭐 특정한 지역은요 이미 고등학교 과정 막 해가고요. 이게 초등학교 과정을요 공부를 안 시켜보니까 초등학교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자연 이런 걸 교육과정이라도 제대로 하다 보면은 제 멤버십에서 하는 분들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많은 시간이 들지 몰랐어요. 이런 반응이 나오는데요. 시험을 안 보고 별로 거칠 게 없으니까 남들 얘기 듣고 이제 한 과목 편하게 하잖아요. 자, 초등학교 때 뭐 좀 여유되는 분은 뭐 어학 연수도 보내고요. 아니면 뭐 원어민 영어 강사해가지고 맨날 이렇게 짹짹짹짹 하는 거 하고요. 또 뭐 겨울 되면 뭐 윈터 스포츠 즐기러 가고요. 우리 또 뭐 저쪽에 남태평양으로 가볼까 해서 서핑도 즐기러 가고요. 아이들은 이렇게 자유스럽게 자유분방하게 즐기면서 살게 해야 된다. 그렇지만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대학생을 뽑지 않습니다. 뒤늦게 할 때는요, 이미 멘탈이 다 무너져 가지고요. 물론 그러다 보면 스마트폰도 얼마든지 썼어. 게임하고, 이거 찾고, 뭐 하니까, 일단 애가 스마트폰에 이렇게 몰두해서 뭐 하니까, 그래, 이거 하면서 집에 있어. 그러면 집에 앉아서 맨날 이거 하니까 부모님이 아이 관리하기는 좋았을지 모르겠으나, 이미 다 망가진 뒤입니다. 이거 끊지 못하거든요. 거기다가요, 예전에 부모님 세대 때는 초등학교 때부터 일단 시험을 보고 창피한 것도 느끼고 성취감도 느끼고
그래서 시험지를 딱 받아보면요, 틀리지 말아야지. 그 전세 들어가면 이제 한 문제 틀릴 때마다 맞으니까요, 한 문제 한 문제 사활을 걸고 풉니다. 그것도 안 되면은 컨닝까지 하죠. 근데 지금은 컨닝하는 애들이 없어요. 저도 잘 신기했어요. 요즘 애들이 굉장히 정직해서 그러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 전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시험을 안 보면요, 안 봐서 쭉 자라온 애들은 고등학교 됐을 때요, 문제풀이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냥 문제 주니까 풀지 뭐. 틀리면 다시 풀면 되고, 내가 비록 틀렸지만은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새로운 거 배운 거 같고, 공부하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한 문제를 푸는데 부모님 세대는 여기에 문제 풀 때 드리는 공이요, 노력이, 강도가 100이라고 보면은 요즘 아이들은 한 문제 풀 때 몰두하는 그 강도가 50도 안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와서 이게 습관이 쭉 되어 왔기 때문에 이건 전투력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적개심에서 문제 푸는 거예요. 고등학교 와서 너 이거 거의 다 그래요. 모르면 배우면 되는데 문제풀이 할 땐 집중을 못 합니다. 심지어 수학 문제 풀면서도 딴 생각하는 애들도 많아요. 그래서 왜 틀렸니? 그러면 너 이거 집중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야? 문제 푸는데 성의가 너무 없어? 이러면 아니에요. 난 있는 힘을 다해서 풀었어요. 이러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있는 힘이라는 건 50밖에 안 되는 거를 이상을 훈련을 못 받은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0이라는 그 공을 들여서 공부하는 능력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많은 문제를 안고 중학교에 들어와서 이제 여기서부터 헐레벌떡 합니다. 자, 중학교도요, 과목별로 공부 하나도 안 해도 100점 나오는 과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수준이 최근 들어 코로나 전국 이후로요, 학력이 떨어지는 게, 뭐 뽀록 나는 게 이상했는지 문제가 쉽습니다. 중학교 문제가. 오지선다형이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있으면요, 2번이 답이면 잘 읽어보면 2번, 이게 나 답이야, 이런 뜻이에요. 1번, 전혀 관계없는 선지가 있어요. 3번, 전혀 관계가 있는 듯 하지만 엉뚱한 거예요. 4번도 이상한 말 갖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눈뜬 장님이 아니군요. 이거 답 골라냅니다. 답 골라내요. 그러니까 아이가 국어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측정이 안 돼요. 그래도 뭐 어떤 데는 100점 맞고 어떤 데는 95점 맞으니까 부모님은 평가에서 이 정도면 됐잖아. 그거 그냥 넘어가는데요. 이게 나중에 고3에 왔을 때는 큰 문제, 도저히 넘사벽의 비문학 독해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해결 못합니다. 비문학 독해 문제를 잘 푸는 아이들의 그 특징은요, 문제를 딱 보는 순간에 문제를 다 기억을 합니다. 묻는 말을요. 그리고 문제 지문을 읽는데 한순간 전체를 머릿속에 싹 집어넣고 합니다. 30분 걸려서 못 푸는 애들, 요즘 애들 30분을 읽어봐야 되는 문제를 얘는 딱 5분 내에 싹 해결합니다. 아무리 긴 지문도요. 이런 집중력의 훈련이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을 부모님들은 모를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이런 게 형성이 된다는 거 모르고 부모님들은 그냥 공부만 했으니까 이유를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은 중학교 1학년 말까지 7년 동안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그냥 깜깜이 수업을 하는 거예요. 깜깜이 등교, 깜깜이 학교, 뭐 간혹 수행평가 이래가지고 그룹 지어가지고 뭐 너희들끼리 의논해서 이런 걸 해봐.
재밌죠. 아이들은 무슨 보이스카우트 캠핑 가는 식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최소한도 지켜줘야 될 게 있거든요. 초등학교 교육과정만큼은 차분히 잘 시켜줘야 됩니다. 이게 전인교육이거든요. 다른 게 전인교육이 아니에요. 한 과목에 편향되게 했을 때는 나중에 사고력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깜깜이 수업을 부모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아이를 깜깜이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나? 시험을 전 과목을 한꺼번에 본 적이 있나? 없으면요, 진짜 냉수 먹고 속 차려야 됩니다. 내 아이 이렇게 방치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은 그 교육부 시책이 이러이러하니까 행복하게 지내는지 모르지만요, 진짜 내 아이 대학 잘 보내서 좋은 대학 명문대 보내게 되겠다는 부모들은 야가서요. 아니면 돈이 많던가요. 부모님이 직접 개입 못하더라도 전 과목을 돈 들여서 합니다. 지금 오늘 뭐 저 생뚱맞은 얘기 같지만은 갑자기 뭐 달러도 막 올라가고요. 돈 가치가 떨어지고 이거 난리가 났어요 지금. 앞으로 우리들 생활 수준이 어떻게 될지 가늠이 안 갑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은요. 많은 분들이 직장도 잃을 수도 있고요. 심각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부모들은요, 아무리 어려워도 6.25 피난길에도요, 전쟁터에서도 자녀 공부는 시켰습니다. 그게 부모거든요. 아마 지금은 그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시험을 안 보는 건 거의 6.25 전쟁터보다 더 심해요. 심합니다. 그래서 내 아이 목 사는데 지장 없고 좋은 대학 가고 이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얻고 행복하게 사는 게 요만큼이라도 바란다면요. 초등학교 과정 다시 한번 제대로 살펴보세요. 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거 건너뛰고는요. 중학과정도 그냥 완벽하게 잘 되는 게 아니라 어설프게 그냥 갑니다. 이거는 그 부모들이 자식들을 방치한다는 걸 떠나서요. 방치가 아니고요. 우리가 방목한다고 보면 돼요. 자녀 교육을 잘 시키는 부모는요. 아이의 친구들도 굉장히 이렇게 잘 살펴보고 그러고 주의해서 조심조심 갑니다. 그러는 부모가 가장 무서워하는 아이 친구는 자녀를 방목하는 가정의 아이하고 내 아이가 같이 이렇게 교류를 하는 걸 어려워합니다. 굉장히 두려워하죠. 왜 그런가? 이게 뭐 이기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요. 요즘은 이 스마트폰 때문에요. 많은 것에 노출이 돼 있어요. 일단 나이가 그런데 같이 어울리다 보면요. 이제 모든 게 하루아침에 깨져버려요. 그래서 제가 간판에서 제목에 깜깜이 수업, 진짜 깜깜이 수업입니다. 아무런 제재가 없고요. 행복한 세월 7년 동안 과연 우리 부모들은 내 자식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여러 가지 바깥 정보를 얻고 초등학교한테 토플 영어를 시키고 또 고등학교 미적을 가르치고 그러지는 않았나? 고등학교 수학을 가르치지는 않았나? 모든 것이 초등학교 때 이렇게 완성돼서 올라가거든요. 그만큼 초등학교 시절은요, 현 세대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중학교 때까지도 잘 놀다가 고등학교 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 가는 부모 세대 시절이 있어요. 제 말이 거짓말 아니에요. 어느 날 중학교까지도 공부도 찌지도 못하던 게 고등학교 와서 어느 날 튀어나가더니 서울대 가요.
이거는 옛날에는 가능했어요. 왜 그러느냐? 옛날에는요, 학교 교육 자체가 타작이에요. 몽둥이로. 얘가 공부를 안 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좋은 성적을 못 거뒀지만요, 집중하고, 그,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떤 뭘 해도 몰두하는 그런 교육은 받아왔어요. 누구든지 튀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 공교육을 통해서. 그 당시에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운동장에 쫙 모아놓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줄 서 앞으로 나란히 초등학교 때부터 집중력 훈련을 학교에서 시켜줬어요. 그리고 수업을 해도 아이가 약간 졸기만 해도 신발짝이 날아가든가 출석부가 날아가든가 난리가 나죠. 지금 아이들한테요. 출석부가 날아가요. 고소당합니다. 고발당하고요. 그럼 뭐 하겠어요? 밤새도록 스마트폰 가지고 놀다가 학교는 수면 취하러 가서 저쪽 구석에서 꼬꾸라져서 자도 통제를 못합니다. 그건 선생님 탓이 아니에요. 그거 잘못 깨웠다가요 또 부모가 찾아옵니다. 왜 우리 아이를 망신을 주고 자는 아이 깨워서 망신을 줬느냐. 이건요, 그렇게 하다 보면 교사 생활을 못합니다. 하나의 하나의 정성을 들이다 보면 들여서는 그 여러 가지 등살에 교사 생활을 못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서 못해 먹겠다고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부모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아이를 좋은 공부를 못 시켜줍니다. 좋은 공부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게 초등과정인데 이걸 그냥 너무나 행복하게 자유분방하게 보내놓고 어느 날 갑자기 집중해 이러니까 아이는 못 앉아 있습니다. 그 많은 뭐 폰서부터 게임서부터 이거 깨는 게 제일 힘들어요. 여기에 한번 빠져들으면 완전 재앙이에요.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이건 부모 세대 때 없던 거예요. 없던 거. 우리 부모 세대 때는 그 제일 멸시받는 게 만화책 보는 거. 지금은요, 만화책 보는 것도 참 기특해요. 책 본다는 개념에서. 이렇게 보고, 뭐, 카툰 보고, 뭐, 이러죠. 부모님들은요, 잘 생각해 보시고요. 아니다 싶으면요, 초등학교 아이 교육을 제대로 타이트하게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을 잘 모르시면요, 이런 저런 데 다니면서 유튜브나 뭐 이런 교육 정보 받지 마세요. 정확한 거 제 눈에는 거의 못 봤어요. 그냥 그 멤버십 가입하셔가지고요, 그대로 따라만 오세요. 정확합니다. 자, 제가 멤버십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그 멤버십 비용에서 저한테 돌아오는 건 60%밖에 안 돼요. 60% 찍으려고 책도 사고요. 그러거든요. 적어도 멤버십서부터 제대로 이렇게 다져가지고 중학교 올라와서 물론 앞으로 계획은 중학교도 멤버십으로 하겠지만요. 이제 거기서 날개를 달고 대입 수능 커리를 받으러 오면 정확합니다. 급한 애들은 중학교 때부터 해야 되고요. 아니면 제 유튜브에 잘 보면은 다 과정이 다 있습니다. 과정이 다 있어요. 돈 안 들이고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경제 사정이 많이 안 좋아지고요. 그러니까 좋은 학원 보낼 여력도 안 될 거고요. 부모님만 잘 해주시면요. 이게 돈 버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공부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부모가 공부 과정을 많이 보기 때문에요. 어느 과목에서 아이가 힘들어하고 다 알아요. 그거 다 교정을 하면서 들어가면요. 절대로 뒤통수 맞을 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대학 정원은 10년 전에 비해서 줄은 건 하나도 없고요. 20년 전에 비해서 대학 정원이 줄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20년 전에 80만 명이 경쟁을 했는데 지금 40만 명대예요.
아이들이 줄었죠. 그 중에 또 우수하던 아이들은요, 초등학교 때 이미 배려 나가지고요, 게임에 빠지거나 이래가지고 많이 망가집니다. 그리고 또 많은 애들이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선행하다가 또 망가져요. 지금은요, 옛날에는 못 가던 애들 서울대 갑니다. 제대로만 잡고 가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꾸 잔소리해서 죄송한데요. 요즘 그 멤버십 말고요, 이제 컨설팅을 받아서 이렇게 아이가 공부해온 과정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저도 참 안타깝고 답답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말라. 좋은 시기 놓치지 말라.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찍었습니다. 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부모님들이 이제는 나서야 될 때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